자,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캔도에 살아온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가능성과 희망은 늘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신식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과 얘기만 나누면 그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저게 돼요?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해요. 아까 우리 서민재 대표님이 해주셨죠. 자, 가능성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걸 이뤄왔을 때 한 번에 바로 100% 된 경우보다 시련들을 만나면서 극복하고 이뤘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영화의 스토리고 뭐 게임의 성장이고 모든 성장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제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귀여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사진 참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나? 저는 이 사진 참 좋아해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봐도 너무 귀엽거든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한숨을 푹 쉬면서 어릴 때로 돌아갔으면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저는 대전에 태어났습니다. 뭐 말투가 좀 대전 아닌데 하시겠지만 대전에 태어나서 저는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민등록 초벌 봤더니 82년부터 91년까지 11년 동안 1년에 한 2번씩을 이사했더라고요. 자, 그렇게 기록을 갱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뭐냐? 제 아버지는 도박, 술, 여자를 좋아하는 아주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태어나서 빚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를 와야만 됐습니다. 단칸방의 기억들은 대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또래가 아닌가? 예, 저는 단칸방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저희 누나가 있어서 4인 가족인데 4명, 저희 할머니가 오면 5명, 저희 친척들이 오면 6명, 7명, 8명 이렇게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 천장에서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소리 아세요? 아, 다 잘 살았구나. 아, 나만 가난했구나. 그럼 바퀴벌레가 불을 닦으면 사다다다닥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 진짜 저밖에 없어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문화적 충격이네요. 저같이 산 줄 알았는데 그런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사실 맞벌이 부부라고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도박을 하러 다니셨고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 방이 어디 있겠어요. 누나가 조금 크고 나서는 방 2개도 아닌 집에 살면서 저는 마루 같은 곳에 천막을 쳐놓고 비닐을 싸서 거기서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위에 강해요. 여러분들 지금 따뜻하게 입고 계시죠? 저는 지금 반팔 입고 있습니다.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춥지 않습니다. 저는 추위를 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추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춥지 않습니다.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소심했었어요. 내성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제 아버지가 너 잘하는 게 뭐야? 커서 뭐 될래? 제가 듣던 별명 중에 하나가 구제불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존감도 없었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바란 게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사고만 치지 마라. 이런 착하게만 잘하라 라는 것만 바라셨죠.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 제 인생의 변화의 시간들이었는데 저는 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 다녔는데 맞고 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심하게 맞은 적이 있어요. 남자가 맞고 들어와서 운다 하고 제가 그때 정말로 맞으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맞고 다니지 않으리. 다시는 울지 않으리. 그때부터 싸움을 하고 다녔습니다. 몇 대를 맞더라도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때부터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 친구한테 맞는 거가 아플까요? 아빠한테 맞는 게 아플까요? 아빠한테 맞는 게 훨씬 아픕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맞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때부터 싸우고 다녔습니다. 자, 이게 제 소풍 때인데 보시면 안 보이시면 잘 밴드가 붙어 있어요. 소풍 당일인데 소풍은 우리 학교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와요. 다른 학교랑 싸워가지고 이렇게 다쳤습니다. 또 자세를 보면 알겠지만 좀 느낌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고요. 제 인생 변화의 첫 번째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집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남자, 여자 우르르 저희 집에 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이기철 씨 댁 맞냐고.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더니 둘러봅니다. 이기철 씨 댁 맞냐고 다시 묻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예요. 라고 했더니 이런 거지 같은 집에 산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전 딱 그 얘기를 듣고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지났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인생의 변화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우유 배달하시고 우유 배달 끝나면 식당 일을 하셨어요. 네, 바로 출근하시고 12시, 1시 되면 돌아오시거든요. 그럼 저희 지금 벨도 안 됐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저희 어머니가 일 끝나고 와서 원용아 부르면 제가 자다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데 살았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와서 문 열어주고 다시 잤죠. 근데 새벽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훌쩍훌쩍훌쩍 그런 소리가 들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곳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갔죠. 왜 우나? 라고 물었더니 처음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붙어서 왜 우냐?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냥 힘들대요. 그래서 물었죠, 계속. 왜 힘드냐? 이랬더니 그냥 뭐 아버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네가 싸우고 다니고 그냥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옆에 붙어서 이제는 싸우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해도 저희 어머니는 몇 시간 내내 울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고도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러 가셨습니다. 자, 저는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우유 배달을 많이 다녔었어요. 지금은 전동이더라고요. 윙 타고 가더라고요. 저 때만 하더라도 저 정도도 아니었고 되게 힘들게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유 챙기고 배달하고 저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겁이 좀 많아요. 새벽에 그 아파트 예전에는 복도식이잖아요. 다 창문도 없더니 보니까 휙 소리 나는 그 새벽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를 도와줘야 돼서 우유 배달을 다녔지만 너무나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두운 곳을 싫어합니다. 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셨어요. 새벽부터 새벽까지. 자, 저희 어머니가 2-3시간 정도 잠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커서 생각해 봤더니 내 미라클 모닝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게 낯선 게 아니구나. 이게 어쩌면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환경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물어봐요. 캔두님 2-3시간 잠 안 피곤해요? 그럼 저는 대묻습니다. 왜 피곤해요? 라고 묻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가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저였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각인이 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남들은 2-3시간 자고 못 산다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 된다, 틀리다, 못한다가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머니한테 눈물 흘리는 어머니한테 다짐을 했죠. 싸움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부하겠다. 저는 이 당시만 해도 운동부 친구들이랑 친했습니다. 왜냐? 라이벌이었거든요. 성적으로. 운동으로 라이벌이 아니라 성적으로 라이벌이었습니다. 맨 뒤에서 다퉜습니다. 이번엔 네가 꼴등이다, 내가 꼴등이다 싸우던 흔히 말하는 공부 안 하는 아이였습니다. 자, 제가 저 때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초가 부족해요. 저는 어릴 때 유치원도 못 다녔었어요. 아까 단칸방에서 사실은 문을 잠궈 놓고 나갔어요. 어린애가 나가서 길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문을 잠궈 놓고 나갔고 제가 문풍지를 다 뜯었거든요. 어린아이가 요강 하나 놔두고 갇혀 있으면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한번 그렇게 한 이후에 잠깐 유치원을 다녔지만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유치원 보낼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기초도 부족했고 학교 들어갈 때 한글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당시에 저희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유일하게 외우는 거였어요. 과목을 안 가리고 외웠어요. 국영수가 뭐 아무것도 상관없이 무작정 외웠습니다. 외우는 건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계산이나 논리나 이해는 안 되는데 외우는 건 되더라고요. 그 당시 무작정 외웠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외우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낯설은 친구들이 저에게 조언을 건네줬습니다. 예진아, 너 외운 종이 먹어봤니? 먹으면 기억이 잘 나. 너 외우고 나면 다음날 까먹잖아. 먹어봐. 안 까먹어. 제가 그날부터 종이를 먹었습니다. 정말 무식했어요.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무식하다고 말하는데 무식한 거 맞죠? 하지만 저는 간절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공부를 한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자, 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40점. 사실 40점에서 50점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보통 찍어도 반에 맞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 5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평균 6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불려갑니다. 일로 와 예진아. 컨닝했지. 누구 거 봤어. 외웠다고 열심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안 믿었죠. 근데 아이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까 수업 시간에 자던 아이가 수업 시간에 관심 없던 아이가 메모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믿더라고요. 이게 70점, 8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고 첫 시험에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교 2등을 했고 그 성적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해를 못하니까. 외우다 보고 아는 내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방법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성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성적 위조했지. 어떻게? 저는 그 얘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희 어머니 행복해하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어머니에게 다짐을 하고 저녁 9시에 잠들었었어요. 9시에. 왜냐? 9시에 잠들고가 아니라 6시에 잠들었네요. 6시에 잠들고 12시, 9시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올 때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어머니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혹시라도 어머니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돼서 그때부터는 일찍 자고 9시에 일어나서 엄마가 오는 시간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훗날 저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미친 줄 알았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걸 하나도 안 하는 애가 갑자기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니까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미친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훗날 해주더라고요. 간절했었어요. 그때 엄마가 모든 것이었고 엄마가 없는 삶은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만 하겠다. 그때부터는 싸움도 안 했습니다. 제가 매년 열심히 싸우다가 싸움을 안 했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1등 했다는 사실을. 자, 열심히 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만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한 걸 알기 때문에 주말마다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자, 출장 뷔페 알바를 했었는데 자, 이게 노동력 착취인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곳에만 배치를 해줬습니다. 자, 고등학생 제 친구와 둘이서 그거를 옮기고 내리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 그 당시 정말로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알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 돈을 벌고 어머니에게 100만 원 이상 드릴 수 있었던 기억이 있던 알바였고요. 자, 제 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비빔밥 700원이었습니다. 혹시 경희님 혹시 고등학교 때 비빔밥 뭐 매점 얼마였어요? 밥? 저 정도? 우리 도시원님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비빔밥 7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비빔밥 얘기하면 이렇게 울먹울먹 하는데 와, 제가 저희 누나랑 저랑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못했었고 누나는 지원을 받고 이랬었는데 저희 누나는 고등학교 때도 밥을 한 끼 안 싸가죠. 야자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는 밥을 한 끼만 이렇게 싸갔었습니다. 한참 클 나이다 보니까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싸가면 항상 아침에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처음엔 굶었었어요. 밖에 나가고. 근데 친구들이 같이 먹자 해서 친구들 걸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 매점에 팔던 저 비빔밥이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도시락은 한 끼밖에 없고 배는 고프고 처음엔 안 먹다가 나중에 친구들이 먹자라고 해서 친구들 거 나눠 먹었는데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뺏긴다, 뺏어 먹힌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살기 위해서 사실 했던 방법이고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누군가엔 그것도 고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대학 시절이 되게 즐겁거나 기쁜 기억이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다시 태어나도 이 시기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저는 대학 시절이 즐겁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수업을 한 이틀 정도에 몰아놓고 나머지는 노가다를 했습니다. 노가다 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4.45로 졸업을 했습니다. 왜냐? 장학금 못하면 죽는다. 이 생각을 깔았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장학금을 놓치는 순간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제일 먼저 했던 건 MP3를 샀어요. 음악 듣기 위해서? 아니겠죠. 내가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녹음을 해서 듣겠다. 모든 수업을 녹음하고 들었습니다. 뒤처지기 싫어서. 자, 누군가의 MP3가 노래 듣기였다면 저에게는 MP3는 녹음하고 강의를 듣기 위한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수업 시간에 한마디, 두마디 할 수 있는 시간이었겠지만 저는 집중력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 들을 때 물을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은 떠들고 놀고 합니다. 저는 교수님이 했던 내용을 복귀합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대학 생활이지만 저에게는 생존이었습니다. 여기서 장학금을 타야 다음 학기 다닐 수 있다. 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놀고 있어도 저는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셔도 저는 제가 해야 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에 생활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가다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 졸업하면 얼마 정도 벌 것 같아? 2,400 정도 벌 것 같습니다. 나랑 노가다 할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공부해야죠. 그죠. 공부해야 되는데 흔들렸습니다. 2,400? 아, 노가다 해야 되나? 잠깐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노가다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저는 아직도 그 공포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탈 거라는 확신들을 갖고 있진 않았으니까요. 놓치고 싶지 않다. 장학금을 못 받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 이 공포가 이제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 공포가 저에게는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자, 저는 다시 태어나도 또는 다시 시간을 돌려준다고 해도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노가다를 하면서 그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1월에 굳이 제 얘기를 들려준 이유는, 자, 저는 20살 이전에 상장,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훌륭하신 저희 아버지가 다 버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굳이 버렸을까? 그래서 저는, 자, 캔드님 성격 증명해보세요. 못합니다. 없어요. 앨범 보여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불행한 과거를 산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추억이 없어졌고 20살 이전에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그냥 넣었습니다. 이것도 분위기 집중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누나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와서 취직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갑자기 삶이 바뀌었습니다. 서울로 취직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갈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서울행이 시작됐습니다. 취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들 중에 가난하면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직해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만 더 하자. 그럼 내가 여기서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회사에 살게 됐습니다. 자, 아침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됐고 심지어 많이 늦으면 회사에서 잠을 자기도 했었습니다. 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스타일 보면 알겠지만 저는 뭘 해도 열심히 해요. 놀아도 열심히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술 마셔도 열심히 마시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뭐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에서 자꾸 2, 3년마다 부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일을 못하나? 나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회계가 좋은데 재무팀에 입사했습니다. 2년 지나니까 인사총무팀으로 발령을 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2년 뒤에 또 영업관리팀으로 발령을 냅니다. 아, 뭐지? 회사에서 나가라는 건가? 일 잘 못하나? 왜 그러지? 그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업기획팀, 영역정책팀, 법무팀 쭉 돕니다. 회사의 모든 부서들을. 자, 시간이 지나면 알겠더라고요. 기회였습니다. 재무, 인사, 영업관리, 영업기획, 영업정책, 법무를 시키면서 회사의 모든 것들을 파악시켰습니다. 저희 멘토께서는. 저는 거기에 한 번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기회였던 거죠. 자,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자, 첫 월급 타고 뭐 한 거 기억나시는 분? 한원님 첫 월급 타고 혹시 뭐 하셨어요? 그걸로. 부모님 선물 사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포장마차 가서 소주 마셨어.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 경희님 혹시 쳐들고 때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명확하게. 그때 제가 봉천동에 살 때인데 전 아직도 그 길이 기억이 나요. 그 길 가는 길에 빵집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는 빵집이었습니다. 그 빵집을 지나다니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매일매일 다짐했습니다. 첫 월급 타면 저기서 빵 2만 원치 살 거야. 그게 저의 첫 월급을 타고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3일 동안 빵을 먹는 내내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은 많이 다를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아까 여러 가지 느꼈지만 저는 살면서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보다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고 살았었습니다. 이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자, 3일 동안 빵 먹으라면 예진님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 너무나 먹고 싶고 너무나 하고 싶었던 소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삶이 이랬습니다. 사는 집들이 반지하, 서울 와서는 반지하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지하랑 살다 보니까 곰팡이가 함께 했죠. 자, 저렇게 벽에 곰팡이가 피면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예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곰팡이가 피면. 청소한다. 자, 원섭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청소해야죠. 자,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려도 그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렸습니다. 주인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월세 살 때였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하드보드지 붙이거나 신문지 붙여서 가렸습니다. 안 본 마음이 남아 편하니까. 자, 그렇게 몇 년을 반지하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구이동인데 저기 보이시는 탑층이 제가 이사 간 곳입니다. 자, 반지하 살다가 탑층 가면 너무 좋아요. 햇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지하에서는 물도 잘 안 나오는데 저기 물도 잘 나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내 인생 이제 폈구나. 아, 이제 탄탄대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인생은 다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반지하 살다 탑층 올라가니까 문제는 이제 누수입니다. 옥상에 방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오니까 그걸 못 견디고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들이 저렇게 되고 벽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방에 곳곳마다 물이 떨어집니다. 자, 제가 저기서 물을 닦고 있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 벽지가 못 이기고 떨어졌는데 그 물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더럽겠어요. 저 건물이 몇십 년 됐는데 그 더러움과 치욕스러움 때문에 제가 소리를 지르고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나가고 싶다. 나가게 해달라. 집주인은 안 된다. 돈이 없다. 기다려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매일매일 저곳에 드나들면서 냄새와 저 훼손된 모습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 때 딱, 인생 살기 싫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 열심히 살아서 아끼고 반지하에서 올라왔는데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까? 그만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비공개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뭐 달라지냐? 그래 바꿔줄 거야. 바꿔줄 걸 믿는다. 참을 줄 나의 박수를. 이러면서 피곤해도 일어나자. 타협하지 않는다. 더 나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싸이월드에 혼자서 비공개로 자, 힘들다고 끝내면 거기 한계다. 내 그릇은 거기까지다. 도전하겠다. 난 나야. 자, 그렇게 처음으로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다음에 첫 차 타고 출근하기라고 제 스스로 미션을 정합니다. 그리고 첫 차를 타고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다 공부했어요. 광고부터 영어, 엑셀, 파워포인트, 뭐 심리학, 부모교육, 닥치는 대로 다 공부했습니다.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출근하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또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연소 팀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제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저희 서진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17년 저희 사랑하는 서인이가 태어났습니다. 연년생입니다. 자, 그리고 17년 분양에 당첨이 됩니다. 역시 노력하면 보상 받는구나.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서울의 경쟁률 높은 곳에 청약을 했고
당첨이 됐습니다. 자, 내 인생 이제 풀렸다. 끝.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 무엇을 잘못했나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면, 자, 새벽 기상하고 일찍 출근하고 공부하고 했었는데 결혼하고 결혼하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이만큼 노력했으면 충분하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때부터 미라클 모닝 안 하고 책 안 읽고 적당한 시간에 출근하고 오늘 해야 될 일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한 달, 6개월, 1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2년, 3년 쌓이니까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 실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 예전만큼 노력하지 않거든. 그러면 막강하긴 실력을 갖고 있으면 외부에 아무런 요인이 있어도 깨지지 않는데 제 레벨이 낮아지니까 자꾸 달려드는 사람한테 모함과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지는 계기로 자천이 됩니다. 모함으로 떨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를 꾸준히 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입을 닫습니다. 왜냐? 저는 제 그릇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누구부터 예진아 이게 아니라 나 진짜 이런 게 아니야. 걔가 그랬어. 나 아니야. 붙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 시간에 나에게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변명하지 않으면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저처럼 돼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 팀원은 자, 회사에 저는 정말 막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억의 매출을 다음 달로 2월 한다.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10억의 매출을 한 달 땡겨온다.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모든 결정 권한이 저한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천되는 순간 모든 힘은 사라집니다. 그 순간 저희 팀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팀장님, 저는 팀장님이 회사 다니시면 절대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주일 뒤에 팀장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회의실로 갔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뭐냐? 너 지금 오늘 얘기하고 다음 주에 금요일에 퇴사한다 그러고 월요일에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팀장이 능력도 안 되고 팀장이 성추행했다고 그래라. 그러면 너 보내줄 거다. 그렇게 점점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자, 방해용 문양 계속 들어옵니다. 저를 싫어하거나 저가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은 내쫓아들라고 열심히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제 스스로가 궁지에 몰아넣었거든요. 팀장이 성추행해서 같이 다니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끝났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힘들었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 매일 아침마다 부릅니다. 너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만둬야지라고 한 달 내내 얘기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냥 사직서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제 멘토께서 대표가 되셨는데 그 멘토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원용 사직서 냈다며? 네. 왜 냈어? 그냥 힘들어서 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냥 뭐 일자리 찾아봐야죠. 라고 했더니 저희 멘토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자, 자천이 될 거다. 대신에 회사는 다닐 수 있다. 네가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하찮은 일이 주어질 거다. 근데 견뎌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입을 닫고 견뎠습니다. 2017년 10월 16일에 자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부서도 없고 팀원도 없고 소속도 없고 상무님 앞에 배치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비서라고 부릅니다. 상무님 비서. 상무님 계시니? 라고 갈시 무시를 합니다. 자, 밥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자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메신저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약속이 잡혔는데 자체를 된 이후부터 혼자 밥을 먹게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요. 처음엔 밥을 굶다가 나중에는 배고프고 살아야 되니까 1시 반에 밥을 먹으러 가요. 왜냐? 사람들은 1시 반 이전에 들어오니까 1시 반에 나가서 혼자 밥을 처먹고 들어옵니다. 그냥 흡입을 하죠. 부끄러우니까. 자, 저는 제 회사 할 때 별명 중에 하나가 욕바지였습니다. 매일 욕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욕을 합니다. 그 모욕과 멸시를 견뎌야만 됐습니다. 왜냐? 제 멘토께서는 견뎌라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후배들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나를 봤는데 지나가네? 내가 안 보이나? 하나씩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힘을 잃었거든요. 부서 배치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자,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막막하죠.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는 없어요. 일단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멘토가 견디라고 했으니까 막막하지만 견뎠습니다. 자, 제일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피해의식이에요.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몇몇 얘기하면 내 얘기하나? 우리 줄리 씨 졸리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이서 막 얘기하다가 내가 지나가면 얘기가 끊겨진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내 얘기하나?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이죠. 자신감 넘치는 제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회사에서 물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 저 멀리 있는 화장실까지 가면서 직원들 몇십 명 만나는 게 무서우니까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저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퇴근할 때만 일어나서 집에 갔습니다. 그 생활을 몇 개월째 반복했습니다. 자, 당연히 외롭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술 마시는 거였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반응부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부터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도 근거도 논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천이 되고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냥 드라마, 영화 같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생각을 끊기 위해서 술만 마십니다. 술이 마셔서 취해서 잠들면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생활을 1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기가 있었죠. 제 다른 강의를 들으면 알겠지만 저의 아들을 제가 돌보고 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제 아들이 창문을 열고 밖에 나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였는데 하는 아이인데 나가고 싶대요. 그래서 집에 있자라고 했었습니다. 추우면 마음 돌리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5분, 10분이 지나도 창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가겠대.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추우니까 옷을 덮어주다가 20분, 30분 지납니다. 옷을 덮어줘 추울 것 같으니까 이불을 덮어줘요. 이불이 쌓이고 옷이 쌓이고 모자가 쌓이고 그런 사진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희 아들을 1시간 지난 다음에 안았는데 그때 왜 못 나갔냐면 밖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오고 있으면 어디 근처 또 누군가 모르는 사람 그 얘기해요. 얼마 전에 댓글이 그렇게 달렸습니다. 야, 그럼 놀이터로 가면 되지. 그럼 결혼 안 하는 사람이 같아요. 눈 오는데 놀이터 어떻게 데리고 가?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어디 실내 공간 가려면 택시를 타야 되고 그럼 한 5만 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5만 원이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 문을 닫고 저희 서진이는 보채죠. 그래서 서진이를 안았는데 눈에 곰팡이 핀 벽이 보였어요. 그때 또 악에 바치더라고요. 나는 곰팡이 피는 집에 살아도 우리 아들은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악에 바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죽자. 이렇게 살 바에 죽자. 단 죽기 전에 죽을 만큼 한번 해보고 죽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라클 모닝 강의 듣기를 시작하고 직장인의 반격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5천억 매출 관리하다 100억 매출 관리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99를 저에게 다 투자했습니다. 그때 저는 1시간, 2시간, 많으면 3시간 자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면서 걸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자면서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피곤하면. 자, 버스에서 서서 못 잔다? 잘 수 있어요. 지하철에 잘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버텨나갔습니다. 자, 이게 제 인생을 바꾼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보이세요? 누군가는 이거 그냥 인형인가 뭔가 하는데 옷 씌워주다가 수건 덮어주고 수건으로 안 되니까 이불에 또 이불을 덮고 모자를 더 씌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 인생을 바꿔준 사진입니다. 저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진이 이제 곰팡이 핀 집에 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독서,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거는 책입니다. 책. 여러분보다 훨씬 부자들도 계속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손에 놓으시면 안 되고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10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진심으로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책이고 저 역시도 매년 읽습니다. 매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박형 코치님한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바인드도 배웠고요, 저도. 낯설다 너. 낯설다 너. 자, 거의 박경원 코치님이 하는 강의들은 거의 다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계기가 돼준 게, 자, 왼쪽이 박경원 코치님 원래 쓰던 거, 오른쪽이 제가 해드린 거. 자, 이걸로 인해서 박경원 코치님의 매출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계기로 저 역시 달라졌죠. 이것도 만들어 드린 건데, 자, 대부분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잘 보시면 나를 알리는 최적의 수단이겠죠. 그리고 5시에 시작해서 제 미라클 모닝은 3시 반에 멈췄었습니다. 왜냐? 이 이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벽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차가 없었습니다. 불과 3년, 5년 전쯤, 3년? 5년 전쯤. 전 40 될 때까지 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진짜 가난의 정도가 달랐죠. 차가 없다. 출근 못 한다가 아니라 차가 없다. 어떻게 출근할까? 택시 탄다. 택시 탈 돈이 없다. 어떻게 출근할까? 자전거 타자. 자전거 타고 출근했습니다. 새벽에 항상 제가 먼저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왜?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제가 더 일찍 오니까. 그리고 저에게 지옥 같은 회사를 바꿨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후배들은 투명인간 취급하고 선배들도 그렇고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이런 외로운 공간에 가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 제가 회사를 감사한 공간으로 바꾼 게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자,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잘릴 수 있는 위기가 있었고 잘리지 않고 회사에서 월급 주는 게 감사했었어요. 처음에는 월급이 너무나 당연했고 나중에는 월급이 너무 감사하다. 회사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먹게 됐고 그때부터는 출입문 앞에서 새벽에 저만의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사를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회사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었었습니다.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변화에는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독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5시부터 7시까지 했는데 인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조정했었는데 자, 저인 건 알 테고 자, 이분은 지금 몇백억 회사의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분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자, 저 같은 경우 사업하고 있고 사업 다 사업가로 빠졌고요. 자, 저는 월요일에 한 권이 아닌 2권의 책을 읽고 나누는 그 독서 모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강남에 회사를 세팅할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새벽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000만 원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가 부동산이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제가 모든 걸 갖고 있고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때 부동산 공부를 했고 만난 친구들입니다. 한 명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 부동산 고수예요. 경력 10년 이상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제 친구 희사랑이 여기 있는데 저 친구가 재개발 재건축 강의도 하고 있고 지금 100억 이상의 자산가입니다. 부탁을 했죠. 스터디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스터디를 만들면 아무도 안 올 것 같다. 친구야 나랑 스터디 해주면 안 돼? 흔쾌히 해주겠다 합니다. 저 친구를 바탕으로 한 명 한 명 영입합니다. 그리고 5명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기 시작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지금은 같이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이 공동대표인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주식 스터디를 했죠. 그리고 차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2019년에 마라톤을 합니다. 대뜸. 왜? 왜 마라톤을 했냐면 저는 살면서 제가 마라톤을 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너무 싫거든요. 저 42.19 뛰고 차 타고 올 건데 왜 뛰어? 라는 얘기를 했던 게 저였습니다. 근데 인생을 배웠어요.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3시에 일어나 보세요. 2시간 자보세요. 안 힘들까요? 매일 포기하고 싶어요. 저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포기하고 싶었어요.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그러면 포기하고 싶다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뛰기로 결심하고 2019년에 춘천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자, 마라톤의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라톤 한번 완주하고 내가 다시 뛰면 개새끼다 라고 했는데 다시 뛸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중에 누군가를 데리고 뛸 겁니다. 눈 마십시오. 자, 여러분 마라톤 한번 완주해 보십시오. 인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절레절레 흔들죠. 근데 여러분이 인생이 마라톤에 완주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해요. 자,
준희님이 같이 한다고 손들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준희님 한 명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로 올해 성과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km 마라톤이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10km 할 수 있어요. 걸으면 되거든요. 근데 또, 너 10km 어떻게 해? 라고 먼저 든 사람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가난한 거예요. 10km는 걸으면 2시간 반 정도는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40.19. 그럼 한 열 몇 시간 걷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들다 라는 생각부터 들었다라면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는 이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완주할 수 있겠어? 저는 100% 확신했습니다. 왜냐? 저는 이 당시에 전투력이 기어서로 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저라는 사람이에요. 나 가다가 못 걸으면 기어서로 갈 거야. 나 무조건 완주할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너 완주 못 할 거야 라는 얘기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나 못 걸으면 기어서로 갈 거고 난 반드시 갈 거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올해 저는 진행할 겁니다. 뭐 마라톤 여러분이 풀코스 안 뛰더라도 10km, 5km 도전해보고 그 도전의 미와 그 안에서의 삶의 본질을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가 됐죠. 낯설다 너.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 당시에도 지금이랑 비슷한 몸무게였는데 강사가 되기 전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5kg 감량하고 데뷔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사의 모습은 지금 좀 부적적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100일간의 약속들을 드릴 거고 그렇게 PPT 강사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이게 회사 다닐 때 시절인데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천사의 날개가 아니라 땀이에요. 제가 차가 없고 비가 올 때는 자전거를 못 타니까 이렇게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면 저렇게 땀에 젖습니다. 저 모습이 저는 정말 흔히 말하는 쪽팔렸어요. 왜냐? 자천당한 이 차장은 아직도 차가 없어? 이렇게 수근거리는 것 같으니까 또 부끄러운 거예요. 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차를 안 샀냐? 자, 부자 패키지 분들 계신 분들 알 겁니다. 제가 차 할부금 낼 돈을 제가 말한 걸로 굴리면 3천만 원이 5천, 7천이 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제가 차를 살까요? 안 사지. 그 돈을 굴릴 수가 있는데. 자, 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않았습니다. 춥죠? 전 추위에 강합니다. 절대 춥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데 살았기 때문에. 자, 저는 와이프랑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정 씨,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 전까지만 조금 아끼면 안 될까? 라고 아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안 아껴도 되니까 괜찮잖아요. 지금도 12도 추워 이렇게 안 사니까 괜찮잖아요. 자, 그래서 아직도 깔깔이가 있습니다. 자, 도시원님 제 깔깔이 한번 팔아보시겠어요? 제 가치로만은 아마 3,000원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입히는 순간 3만 원, 3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전 약한 모습이 가족이에요. 다른 거에는 영향을 안 받는데 제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건 견디는데 저희 서진이가 저렇게 땀을 흘리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차 있으면 이렇게 땀 안 흘릴 텐데 이런 모습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렇게 땀에 젖는 모습들을 보면 힘들었죠. 마음이 아팠죠. 차 사야 되나? 차 살까? 근데 차를 사는 순간 사라지는 그 몇천만 원이 아까웠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저렇게 땀을 흘리고 다니는데 미안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땀 흘리는 모습 그리고 손 시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내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강의를 듣는 수강생 입장이었어요. 그때 저희 연년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제 와이프 좀 편안하고 처가살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목요일까지는 처가에서 자고 금요일 퇴근하면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일요일에 다시 처가로 돌아가는 스케줄을 보냈었는데 그때 제가 자기개발을 한다고 몸이 안 좋았었어요. 금요일에 분명히 데려가야 되는데 못 데려가고 주말 이틀을 쉬었는데 때마치 주말 이틀에 저희 장모님이 데리고 왔다 이마가 찢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자기개발 해야 될까? 왜 아이들 옆에 있어주지 못한 자기개발을 해야 될까? 이게 과연 맞을까? 옳은 길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시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옆에 있어줘도 되지 않냐?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옆에 있어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잠깐 공백은 있겠지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게 답일지는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힘들고 미안했지만 견뎌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진이가 손가락을 다쳤네요.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옆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내가 또 자기개발한다고 우리 서진이 옆에 있어주지 못하니까 다쳤네. 내가 과연 자기개발하는 게 옳을까?
이게 옳은 일일까?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직진했습니다. 자, 저는 편했을까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저렇게 넘어진 일이 많아요. 왜냐? 잘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자, 찢기고 깨지고 합니다. 이때는 거의 안에 뼈가 보일 정도 살이 파였습니다. 진물이 저만큼 날 정도니까요. 그래도 저는 저 상태로 자전거를 탔습니다. 왜냐? 이 정도 할 거 아니면 가족들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겨드랑이부터 편두통까지. 자,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병원에서 저 모습을 보고 저한테 그랬어요. 입원하시라고. 근데 저는 저 상태로 지금 가방을 달려드는데 이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미친 짓이죠. 저는 이때 말했잖아요. 죽을 거면 죽을 만큼 해보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간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간절함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저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는데 회사 다니면서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도라이죠. 하지만 그게 이루고 싶었던 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손가락이 안 펴져요. 약지가 안 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지가 좀 안 좋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는 휴식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지노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 여러분이 항상 합리화를 해요. 어제 늦게 잤으니까 피곤하고 오늘 덜 자면 오늘 피곤해서 뭘 못하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퇴사를 합니다. 남들이 다 말리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31일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환호를 보내줍니다. 와, 도라이 새끼 미쳤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냐? 그럴 만한 게 제가 14년 8개월 6일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다녀 15년이 되면 회사에서 몇 천만 원의 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몇 천만 원을 차는 모습을 보고 돌았다고 했고, 코로나가 한참이든 사람들이 다 망해간다는 시기에 월급 잘 주는 회사에서 그만둔다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제 속갯말로 보는 거 알겠지만 언택트가 오고 화면 속에 비추는 비주얼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게 영업의 모든 것이 될 거라고 미래 흐름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경제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과감하게 퇴사를 했죠. 그리고 인생 개업식을 하고 지금까지 keep going 하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처음 스타트 때 저 혼자 시작 안 했어요. 돈을 벌고 싶다고 하던 아까 보이는 멤버랑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돈은 다 제가 내고, 근데 그분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불안하거든. 저는 계속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의 모델들을 해 나가는데 본인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분과 저는 레벨이 한 200배 이상 차이 났어요. 처음엔 비슷했는데. 왜냐? 저는 돌아가지 않고 그분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 분들한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제 똑같은 오늘 보내면서 더 나은 내일 기대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새벽 기상을 하든 잠을 10분이라도 줄이든 책을 10분이라도 더 보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안 하면서 결과를 받고 싶어요. 원인은 안 바꾸면서 결과를 바꾸고 싶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꾸셔야 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살면서 여러분이 더 나은 내일은 죽어도 없어요. 진심으로 제발 그거는 꼭 바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은 내일을 원하면 포기하셔야 돼요. 저는 잠이 많아서 8시간 자야 됩니다. 자, 24시간 중 8시간 자면 3분의 1을 포기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2-3시간 자면서 5시간을 여러분보다 더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 레벨이 좁혀질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 레벨이 좁혀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저는 3시에 일어나서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4시, 5시, 6시에 보냅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졸립니다. 저는 밥 먹고 졸린 게 싫어서 밥을 안 먹습니다. 원인이 똑같이 주어지고 결과가 있다라면 저는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원인을 바꾸는데 대부분이 저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배고프면 집중이 안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밥 먹고 좁니다. 답답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원인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내일을 원하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친구 만나는 거,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술 마시는 거 바꾸셔야 돼요. 저는 안 했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여러분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오면서 만난 사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을 달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인데 서울에서도 돈 잘 버는 강남과 다른 데 가보세요. 같은가. 저는 지금 송파로 이사 왔는데 다시 또 이사 갈 겁니다. 왜냐?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레벨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달리 사용한다. 자, 우리에게는 다 똑같이 입사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저는 억대를 벌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몇 백만을 벌고 있어요. 한 달에. 왜 그럴까요?
시간이라니까요. 저 평균 40점 받던 꼴통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1초 관리할 생각 안 하죠. 저는 어떻게 하면 1초를 줄일까 생각합니다. 그 1초를 나에게 어떻게 투자할까? 여러분들은 1시간 시간 남책 1초. 저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화장실 갈 때 책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화장실 갈 때 책 들고 왔고 그 시간조차 아끼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과 제가 똑같을까요? 비행기 내에서 다들 자고 게임하고 영화 봅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2권씩 책 봤어요. 그들과 내 삶이 똑같을 거라요? 달라요. 그들은 시간 안 간다고 지겨워합니다. 저는 책 2권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달리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진님한테 제가 10,000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10,000원 빌려줘도 되나? 근데 30분 시간 뺏기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돈이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이 돈이라는 인지가 너무나 약해요. 10,000원 달라는 건 나쁜 놈이고 원사님 30분만 시간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 30분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인데 시간 뺏어가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능성들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자, 아까 시급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시급이 결정돼요. 여러분이 월급 역시도 시급으로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돈을 벌 수 없다 말한 거는 지금 10,000원 받던 사람이 시급 20,000원 안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하면서 여러분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은 오늘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다시 또 돌아가죠. 원래 만나는 사람으로.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자, 만나는 건 그들 만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하는 생각과 얘기들은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 개발하면서 여러분한테 딱 드릴 얘기가 여러분이 지금 이 단계에 오면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 편했던 원섭님 불편해지고 원래 있던 친구들이, 원래 있던 직장 동료들과 대화가 불편해지면 여러분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기 개발하면서 너는 이 시간에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의 크기와 그릇의 크기의 차이 납니다. 얘는 퇴근하고 무슨 술 먹을까 뭐 할까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강의 들을까 어떤 책을 볼까 생각하고 있다면 대화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럼 그들과 대화가 불편해지고 그들과의 공간이 불편해지고 그들과의 시간이 불편해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나올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서 머무는 순간 다운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이만큼 올라왔는데 왜 굳이 5층까지 올라와서 볼 수 있는 뷰가 있는데 1층으로 다시 내려오실래요? 아니잖아요. 10층 가면 뷰가 더 좋은데 그럼 올라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사는 곳, 시간을 달리 쓰셔야 됩니다. 저는 2020년 5월 31일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을 몇 개 내고 몇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힘든 시기에 창업하려고 하세요? 회사 다니면 되지? 자, 회사라는 안정적인 곳이 여러분에게 안정을 줄 수 있겠지만 부는 주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벌던 연봉을 하루 만에 벌 수 있습니다. 이제 달라졌죠. 스티브 잡스 역시도 쫓겨났다 다시 돌아서 많은 위대한 일을 했고 움직이게 하는 건 일에 대한 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즐거워요. 컨텐츠 만드는 일을 좋아하고 강의안 만드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매출 어떻게 만들어줄까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현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민지 작가님이 전자책에 대한 것들 없었죠. 전자책을 쓰고 가정을 만들고 1,400에 넘는 매출이 나왔습니다. 민재님 혼자 뒀다라면 아마 없었던 일일 겁니다. 하지만 코스를 만들어드리고 코칭해드리고 컨설팅해드리고 제가 세일즈 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이 나왔겠죠. 도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누구든. 그래서 책, 자기개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순대볶음에 소주 한잔 할까 이런 사람들 말고 자, 오늘은 어떤 책을 볼까? 오늘은 미라클 모닝을 해볼까? 오늘은 점심에 공부를 해볼까? 이런 사람들 만나십시오. 자, 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자, 비자발적 왕따가 됐습니다. 점심 혼자 먹어요. 처음에는 나가서 흡입했습니다. 그 다음엔 도시락을 싸옵니다. 책을 봅니다. 남들은 밥 먹고 없어질 시간, 밥을 먹고 책을 봅니다. 똑같을까요? 자, 제가 3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4시 반,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 9시 반, 5시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들과 내 몸값이 똑같을까요?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20시간, 주말까지 하면 더 길죠. 저는 그렇게 제 자신에게 일주일 동안 40시간, 50시간 저는 파일로 만들어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해야 될 양들, 제가 시간관리 가계부 나중에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을 10분 단위로 해서 이번 주, 한 달, 1년을 받습니다. 제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정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바탕으로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부터 자영업자들을 위한 마케팅을 해야지 라는 걸 해서 활발한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 이걸 보면 또 누군가 또 그 얘기합니다. 캔두님, 저렇게 피곤할 건데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켈리시 회장님 책에도 나오지만 피곤하죠. 안 피곤한 얘기 안 합니다. 피곤해요. 근데 저렇게 10분, 15분 자면 피로가 풀려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피곤하면 예전에는 뺨 때리고 꼬집고 했었어요. 이기려고.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뺨과 저희 허벅지는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렇게 15분 정도 수면을 취해줍니다. 단, 여러분이 이 시간이 15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이 되면 곤란해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자에서 몇 시간 잘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기서 알람을 안 맞추고 잡았습니다. 몇 시간 잘게요? 한 번도 안 깨고. 7시간 잤어요. 한 번도 안 깨고. 지역을 보면서 아, 나도 잠이 많은 사람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아마 저기서 7시간 잘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한 번에.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서 알람을 맞추고 15분씩 잡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자, 저한테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제 몇백억 대표님 저한테 그래요. 캔두. 대표님 저 사실은 한 달에 몇억 법니다. 캔두,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힘들게 살까요? 제가 왜 힘들게 살까요, 여러분? 왜 힘들게 살 것 같으시오? 시간에 유한 나무? 우리들 해줘. 아, 맞아요. 근데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 저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일. 매출이 없던 사람들을 매출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든가 2천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들을 억을 만들어준다는 그게 저한테 되게 재미가 있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불가능했던 영역인데 가능의 영역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한테 너무나 재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힘들다는 생각이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있는데 저 혼자 이루기는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예진님을 만나서 저는 실버층 강의를 안 할 겁니다. 실버층 강의를 해줄 사람이 나타났어. 이런 거라든지. 저는 저희 어머니의 몸을 낫게 못 해주는데 몸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든다. 이런 일들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제 꿈을 이룰 수 있고 제가 꿈이 제 꿈만 이룬 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걸 하고 싶고 기여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이면 훨씬 좋겠죠. 그 팀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설레입니다. 그리고 저는 힘들 때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저는 진짜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도 맞았어요. 뒤통수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아들 미안하다.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안 때렸을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게요? 맞아서. 맞아요. 엄마 그만큼 맞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 웃거든요. 저는 진짜 지금 기뻐요. 저희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떼미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 근데 이제는 떼밀지 않습니다. 제가 책에 쓰려고 아마한테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이 저만큼 가난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 겁니다.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떼민 돈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과 포기에 대한 글자가 다릅니다. 저에겐 포기라는 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짝 닫고 들어간 순간 포기일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보세요. 가족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저도 제가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이에요. 저희 서진이, 서윤이에게 포기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항상 포기했었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으러 갑니다. 비빔밥과 돌솥 비빔밥, 비빔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돌솥 비빔밥 먹고 싶은데 비빔밥 먹어야 돼. 또 비빔밥 놔두면 비싸. 삼각김밥 먹어야지. 이렇게 늘 포기를 배웠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는 포기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돈 때문에 포기를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었고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갈 겁니다. 예전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10월에도 그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1억 벌 수 있고 가족과 보낼래 하면 가족과 보냅니다. 왜냐? 오늘 집에 저희 누나, 저희 엄마, 저희 와이프 다 있는 이런 일들이 1년에 많지 않죠. 저는 이게 더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돈이라는 수치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마음먹으면 1억은 하루 이틀이 벌 수 있어요. 진심으로. 제가 전력 투구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으로부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 꿈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고 제 행복들로 인한 우선순위의 가치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 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제일 잘난잖아요. 모든 부모님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포기라는 단어도 없고 힘들 때 생각합니다. 엄마가 목욕탕에서 일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이 안 좋아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제 SUV에 탈 수도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 몸을 고쳤는데 이제는
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제가 그냥 직장인 생활했다면 저희 어머니는 한 번 신호등을 건널 수 없는 몸 상태로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스쿼트를 하고 계시니까 행복해요. 이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행복의 수준이 높아졌죠. 예전엔 차도 없어 차 사면 좋겠다였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 몸 자체를 고쳐줬기 때문에 행복 수준이 달라졌고 이제는 몸이 고쳐졌으니까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몸을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 버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이만큼 돈을 버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 든다고 백화점도 잘 안 가시려고 그러는데 한 번은 계좌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들 이만큼 벌어. 그랬더니 나 쇼핑해도 돼?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갈 건데 제가 저번에 딱 그 얘기했어요. 엄마 이제 건강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작은 삼촌이 저희 좀 개인사들이 많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외가도 가난했었는데 저희 작은 외삼촌만 유일하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은행 증권사 다녔는데 저처럼 밀려나서 술만 드시다가 내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이 하늘나라 가니까 의욕을 잃었었거든요.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의욕을 찾으셨는데 제가 어머니 딱 그 얘기했어요. 엄마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왜냐면 엄마가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산소에 올 거다. 외삼촌. 근데 엄마가 지금 몸 상태면 산소 못 올라갈 거다. 그러면 안 올 거다.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해라. 라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 고쳐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저희 어머니가 원하는 것들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삶의 의미, 목적, 포기하지 않는 이유들을 꼭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와이프, 자식, 또는 내 자신 무엇이든 좋겠는데 그걸 통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돼서 계속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들이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왔고 그 가정 안에 혼란들이 올 겁니다. 혼란들이 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아프대 자기 아이가 일시적으로. 그러면 옆에 있어준다는 생각 당연히 들죠. 그렇고 안 돌아옵니다. 아니에요. 부모님 병가라고 했는데 병가를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책 볼 수 있는데 안 해요. 안타까워요. 자, 예를 들면 부모님 아파요. 돈이 더 들죠. 그러면 지금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면 돈을 더 벌어야 돼요. 그럼 회사에서는 연봉이 1,000, 2,000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자기 개발하는 걸로 돈을 벌어야 되고 여기 투자해야 되는데 옆에 있어주는 거 맞대. 강의 듣는 거 아니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짧게 보면 그 모습이 맞겠지만 길게 보면 돈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들은 언제든지 구하시면 저희 얘기들을 들려드릴 테니까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만 판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될 이유들을 찾아서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페일 패스트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라는 단어 너무 싫어하시죠?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고 실패가 저를 성장시켜준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정의하지 마세요. 과정이에요. 과정. 남들이 실패라 부르더라도 과정이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너 이번에 실패했잖아. 가지라. 나 이번에 이렇게 하는 과정을 알게 됐네. 자, 에디슨 역시 그랬죠. 내가 실패하지 않은 이유를 몇만 가지 알게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2만 가지 알게 됐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역시도 페일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자, 실패는 딱 하나예요. 포기하는 순간 실패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많이 실패했느냐? 하다 포기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저에게는 포기라는 단어도 없고 실패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 관 문짝이 닫히는 순간까지 저는 도전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페일 패스트 하시고요. 트라이 어게인이 중요해요. 대부분이 페일은 잘해요. 근데 트라이는 안 합니다. 트라이 어게인은 더더욱 안 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공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페일 패스트 하시면 되고요. 트라이 어게인 하면 됩니다. 저는 계속 그 작업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누군가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준희님이랑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3개월 내에 10만 명 구독자 하자. 저는 그 안에서 얻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야, 너 실패했구나. 이런 건 겁나지 않습니다. 저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라 정의하지 마시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스트 잇 하셔야죠. 미라클 모닝 하시죠. 자, 오늘 일이 많아서. 자, 챌린지 하시죠. 이번 달에 일이 많아서. 뭐 하시죠? 이게 힘들어서. 성공 못한다니까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안 할 방법 생각할 시간조차 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그럽니다. 자, 1일 포스팅 하시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보면, 월요일은 스케줄상 힘드니까 월요일은 좀 헤비한 주제가 아닌 가벼운 주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1일 포스팅 하시죠. 힘들어요.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해보면서 본인 스케줄 파악도 된다면 얻은 거겠죠. 그랬을 때 월화수
보다 언제가 바쁘고 덜 바쁘고 알게 되면 본인의 스케줄까지 알게 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최연소 팀장도 해봤고요. 그리고 만년차장도 해봤습니다. 자, 진급이 빨랐던 만큼 제가 후배들이 부장을 달았어요. 마음이 무너지네. 동기들이 다는 건 괜찮은데 후배들이 답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원서 봐. 원서 부장님이라 불러야 되니? 그러면 아닙니다 차장님 이러는데 부장이 차장한테 존댓말하고 있고 반말하고 있고 이게 되게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형님. 자, 저는 만년 차장하고 부장을 못 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평생에 부장은 못 달 겁니다. 왜냐면 바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자, 저는 만년 차장과 최연소 팀장을 다 해본 차장 만렙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까이는 게 인생이죠. 우리 도시언니 같은 친구들은 더 까이는 게 인생입니다. 20대는 훨씬 더 무시받기 좋죠. 괜찮아요. 20대의 모습이니까. 그러면서 배움을 가져가면 됩니다. 까이는 게 인생이지만 버티는 게 저는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상무님이 야! 김치를 왜 이렇게 많이 덜어! 칼국수 집에서 세상에 김치 많이 덜었다고 제가 그 꽉 찬 곳에서 그렇게 혼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김치 많이 먹어! 했겠어요? 못하죠. 제가 김치를 좋아해서요. 비굴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김치를 제가 한 접시 다 먹고 두 접시, 세 접시 덜었습니다. 비굴했죠. 그리고 집에 와서 와이프 앞에서 울었습니다. 억울하더라고요. 모욕감, 멸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앞에서 펑펑 울면서 아무 얘기 못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냥 계속 해나갔었어요. 부릅니다. 야! 막 욕해요. 상무님 그거 저한테 시킨 일 아니신데요. 그래? 저는 회사에서 이름이 없었어요. 야! 하면 저였어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자천당하고 부서도 없고 하는데 맨날 불러서 야라고 하지, 욕하지, 전화해서 욕하지.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때마다 옥상 올라가는데 진짜 불안했었어요.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딱 한 가지는 퇴사할 때 저 새끼 책상에 똥 싸놓고 퇴사할 거야 라고 하면서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을 제일 괴롭힐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래 욕할 때마다 그래 네 책상에 똥 싸놓고 퇴사할 거야 라고 하면 버틸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까이는 순간에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뒀으면 제가 여기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냥 저는 뭐 이용직 또는 막노동 하고 있을 수 있겠죠. 못 버텼으니까. 그 모멸감을 견뎠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을 했던 게 쓰레기통에 내 자존심 버려놓겠다. 3년 뒤에 찾겠다. 내 자존심은. 대신에 그 3년 뒤에는 그 누구도 내 자존심을 건들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겠죠. 저도 셌으니까. 근데 과연 그 자존심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일일까요? 제발 부디. 제가 캔들랜드 월천가에 계신 분들한테 쓴소리 많이 합니다. 그럼 은정님도 울고 정원님도 울고 현정님도 울고 옵니다. 제가 마음이 편할까요? 오늘도 한 명 올렸다 이럴까요 제가? 저 되게 약하다니까요. 저 엄청 여려요. 그러면 또 신경 쓰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어 말해주는 것도 맞겠지만 한 번씩 채찍질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위치가 욕먹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대표이기 때문에 욕먹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멘토이기 때문에 욕먹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난도 회피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진짜 진실된 멘토나 여러분을 성장시킬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한다면 제가 알맞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연애하듯이 다정한 얘기만 원한다. 저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 버텼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 버텨서 상무 책상에 똥 싸놓고 나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그 다음에 잘 돼서 상무님이 찾아와서 인사해. 너는 잘 될 줄 알았어 라고 남기는 게 진짜 복수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이 복수하고 싶으면 물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보다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그 위치가 돼서 그게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상무 형이 지금 회사에서 잘려서 얘기해도 고깃집 하고 있대요. 그래 고깃집 가서 진상을 한번 부릴까를 생각하는 하수 가서 진짜 이만큼 시킨 다음에 형 뭐 좀 갖다 줘. 뭐 좀 갖다 줘. 형 술 좀 줘. 형 한 잔 할래? 이게 복수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그날은 여기 계신 분들 같이 가도 재밌겠네요. 단체 회식 잡아가지고 진상을 한번 원섭님은 막 콩나물 달라고 그러고 누군 김치 달라고 그러면서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복수는 물리적인 복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게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다짐을 해요. 어나더 레벨을 보여주겠다.
지금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당신과 나의 레벨이 한 100 정도 차이 나면 이제는 못하겠지. 그래서 제 자신을 갈고 닦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fail 자체를 fail로 느끼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삶은 참 드라마틱하죠. 30번이 넘던 이사를 했고, 자천도 당해봤고, 분양도 돼봤고, 곰팡이 집에서 살아봤고, 우리 아이, 보고 싶다, 우리 딸. 네. 저는 이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CEO들도 계속 배우고 자기를 갈고 닦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3시에 일어날 겁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나와 격차를 줄일 시간을 주지 않을 겁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제가 잘 돼야,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제가 월 10억 정도는 찍어야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 번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이 죽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멘토의 100분의 1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 쉽겠죠. 저는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 자신을 더 갈고 닦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 스케줄을 지켜나갈 거고 제 자신을 디벨롭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죄송해요. 3시에 끊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5분 정도 쉬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